한약 처방 본초 해설 삼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삼능은 당나라 때 진장기가 쓴 본초 수부에 처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약용 부위는 근경입니다. 삼능의 약성가를 보면은 혈벽에, 그러니까 어혈 질환에 사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기체로 인한 통통에 쓰이는데, 허증에는 허막척하라. 허증에는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이명이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삼능이라는 말이 많이 쓰여지고요. 그 앞에 형이라든가 경이라든가 이런 이름이 붙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삼능의 이름은 기본적으로 그 줄기가 삼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붙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대에 들어서 정품으로 된 흑삼능에 보여서 혹시 그 대체품이라고 되어 있는 매자기가 줄기가 더 삼능이기 때문에 요 양명 연유가 붙었던 거는 그렇게 지금에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삼능은 흑삼능과에 속한 단생 초본이 흑삼능이요. 스팔가늄 스톨로니페름의 근경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대체품으로 사용되는 매자기가 있는데요. 매자기가 대체품으로 사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산지는 한국의 중남부, 중국의 이러이런 지역에 또 매자기는 한국과 중국에 고루 분포하는데 두 식물 모두 다 수생식물이기 때문에 물가에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능에 대한 그 성분 연구를 한 걸 보면은 휘발성 정유 성분, 지방산, 스테로이드 성분으로 해서 여러 성분 그 규명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드러지게 한방에서 사용됐던 그런 효능에 대한 부분하고 연결되는 성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성분도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양리작용은 삼능은 이제 활열 거약에 속해 있죠. 그래서 주로 그 양리 실험을 한 걸 보면은 혈액에 관련된 거, 혈액 응고라든가 항혈전이라든가 관상동맥 혈류량 증가라든가 등등으로 한 그런 양리작용 실험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기타 이제 이런 소장, 장궁, 평활근, 수쪽, 진통작용 등등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량은 4에서 12g입니다. 약성을 보면은 평신고하다 그랬습니다. 규경은 감비경에 규경하고요. 효능 주체 보면 혈액에 관련된 부분이 대본입니다. 여기 보면 진가 적치도 그렇고요. 기혈응체도 그렇고 하고 경패, 산후어혈, 목통 등등으로 해서 지금 체크한 내용에 보면 주로 그 하복부 쪽에 관계된 질환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2차적으로 소적 지통과 같이 소화에 관련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임상응용의 이제 주된 내용은 파열 행기시키는 거죠. 파열 행기는 시키는 거 전부 다 어혈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혈어, 경패, 산후어체, 진가, 적취, 경패, 복중, 정계, 혈적 등등 그래서 대부분의 그 약제가 보면은 활열 거약, 우리 지금 삼능을 하고 있죠. 네. 활열 거약에는 아출, 우술, 천궁, 목단피, 현호색 전부 다 활열 거약이잖아요. 또 귀출 파징탕 우리한테 많이 그 문헌적으로 예를 들어지는 처방이죠. 귀출 파징탕에도 보면은 삼능, 봉출, 적자격, 당귀미, 홍화, 소목 등등에서 그 활열 거약이 많고요. 혈적도 보면 파어전 그래서 보면 천궁, 삼능, 아출 등등으로 해서 주로 어혈성 질환에 많이 사용이 됐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 효능이라고 하는 소적 지통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음식 정체, 비헌행, 적기, 복통 등등으로 해서 이 중추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추에 관련된 내용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활열 거에 관계된 내용이 많이 나와야 삼능, 아출 이렇게 배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제 현호색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기다 보면 삼능이 돼 있고 봉출이 돼 있고 등등등인데 전체적인 일반적인 그 중초의 소화기 계통의 적취에 사용된 거에
삼능 봉출. 여기서는 삼능이니까 삼능을 주로 이야기하면 삼능은 어떤 경우에 활용됐다고 볼 수가 있겠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초의 기체에서 이제 혈체로 진행이 된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혈성을 이제 나타내기 시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이었다. 다시 말하지만 이제 삼능은 하복부 쪽에 많이 집중된 거를 볼 수가 있고 부수적으로 중초에 사용된 거가 있는데 그거는 중초의 기체에서 보다 진행된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설에 보면 활렬 거약이고 산열 행기약 그랬습니다. 기미류에서 심고평 이렇게 또 설강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감비 혈분, 간장열, 비통열 그러죠. 혈분에 규경했다. 그다음에 성질이 굉장히 험하다. 성능 그랬습니다. 선삭한다. 막 깎는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험하고 깎는 그런 약물이다 그랬어요. 정리하다 보면 주로 혈중의 어결을 없애주는 효능을 나타낸다. 그래서 아까 이 얘기했던 어혈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응용이 됐고요. 2차적으로 이제 소적의 중추에도 작용이 될 수가 있다. 식적을 없애주므로 식적 불소로 이런 모양이 나타날 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혈어가 겸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여기 계보분치에 나와 있는 내용도 보면은요, 오래된 벽이라든가 징하라든가 산후의 월수라든가 타태라든가 주로 하초 쪽에 되어 있고요. 부수적으로 적취 결기와 같이 중초에 해당되는 부분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삼능은 공견 파적시키는 약물로 좀 아까 허증에 써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신체가 허약한 환자에게는 부정약을 배후에서 응용을 해야 된다. 많은 부분에서 보면은 아출과 같이 배합된 내용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징하 적취를 치료하는데 혈어에 관련된 부분에서 사용이 됐다 그랬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아출과 이제 좀 비교를 하다 보면 아출하고 삼능을 비교할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말이 지금 이 말이죠. 아출은 똑같이 활렬 거약에 속하지만 이기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그래서 뭐 혈중지 기약이다 뭐 이런 표현도 사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삼능은 상대적으로 이열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그래서 두 약재가 같이 배합되는 거는 이제 이기력, 이열력에 대한 동시 효능 발휘죠. 동시 효능 발휘인데 어느 부위냐? 흉복부 아래 부분, 주로 하초 부분에 응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임상에서 많이 응용되는 대표적인 처방 중에 평진탕이 있죠. 평진탕에 보면 삼능 봉출이 아출이 같이 배합된 처방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처방이 이제 경희대 내과에서 옛날에 간염에 사용됐다는 대표적인 처방으로 창하는 생강건비탕이라는 처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를 이제 본초학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은 평진탕이라는 게 평유산하고요. 이진탕하고가 합해진 거잖아요. 평유산은 식적에 관련된 부분이다. 이진탕은 담에 관련된 부분이죠. 습담에 관련된 부분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비위의 습담에 관련된 부분이죠. 여기에 삼능 봉출인 활렬거가 들어갔다. 그래서 이게 합해진 처방이 이제 생강건비탕이라는 처방이라면 이 처방이 노리는 거는 식적과 식적이 진행이 돼서 이제 담으로 노폐물화되고 여기에 이제 어혈화되는 모양의 적용하는 그런 처방으로 처방 구성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간염에 관련된 한방 처방에 대한 거가 한방에서 굉장히 예민하죠.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지니 좋아지니부터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가 쉽게 이제 접하게 되는데 이런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처방해서 접근하면 될 겁니다. 대표적인 흉복부 기체 혈체에 관계된 거 기체 혈체에 관계된 단계를 이야기할 때 보면은 진피, 청피, 지각지실, 삼능복출, 강황으로 연결되는 파열로 연결되는 이런 형태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순기약 부분이죠. 이쪽 부분은 이제 활렬거
의해서 나중에 이제 파열까지 연결되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진피청피 지각지시를 순기에서 비교할 때 보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무형의 기체다. 유형의 기체다. 무슨 말이냐면은 진피청피의 사용 그 용도보다 지각지실이 상대적으로 형체를 나타내는 보다 진행된 뭐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혈가로 넘어갔어요. 넘어가면 삼능 봉출이 나오게 되고 아출이죠. 봉출이라고 해도 아출이라고 하고 그렇으니까요. 그다음에 강황 울금으로 해서 마지막에 이제 파열에서 끝나게 된다. 대표적인 파열약이 이제 반묘 같은 거가 최종적으로 종착이 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걸 한의학적으로 보면 기에서 혈로, 더 부수적으로 하면 기체에서 혈체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약물의 응용 순서를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치는 보면은 뭐 말려서 사용하거나 식초에다가 자해서 사용해야 된다. 식초에다 자하는 건 식초는 이제 규경이 간에 규경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혈가에 관계된 건 식초에 사용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의학적인 내용하고 일치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가끔 나타납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삼능에다가 식초하고 이렇게 수치를 해서 사용했을 때 효능이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성분 중에 어떤 특정 성분 같은 경우는 그 식초에 용출되는 성분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그러나 아직 미지의 성분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기본적으로 삼능하고 식초하고 같이 섞었을 때 효력이 높았다는 그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기는 혈액이 이제 과다 노출됐을 때 또 몸이 허약하고 임산부는 복용은 당연히 기하겠죠. 자연상태 감별입니다. 자연상태 감별은 아까 약의 이름에서 보면 줄기가 삼능형이다. 그래서 삼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그러는데 후대에 이제 정품으로 된 흑삼능하고 대용품이라는 매작이 놓고 보면은 여기 보면 매작에 보면은 이명에 보면 형상능도 있고 흑삼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혼란스러웠던 시절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약재 시장에서 일부 혼입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식물 상태에서 보면 그 흑삼능은요 줄기가 원주형이고 매작이가 삼능형입니다. 그다음에 잎의 뒷면이 흑삼능은 이렇게 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매작이는 평평하고요. 꽃이 이제 완전히 다르죠. 꽃이 보면은 그 속이 다르니까 꽃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두상화서로 총상화서 모양이고 복수상화서고 그다음에 과실도 원추형, 삼능상, 도란형 등등해서 다릅니다. 자연 상태에서 구분할 때 제일 많이 구분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줄기하고 잎의 부분하고 꽃이 피면은 뭐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정품이라고 하는 흑삼능의 식물 형태 특징입니다. 원주형이고요. 아까 잎 뒷면에 능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꽃은 두상화서가 청상화서 모양으로 피고 자화서와 웅화서로 이렇게 나눠서 우아래로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흑삼능입니다. 흑삼능입니다. 그래서 보면 꽃이 보면은 위쪽에 숫꽃이 있고 아래쪽에 암꽃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잎 뒷면에 보면 이렇게 융기가 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보면은 모여 있는 취합과죠. 취합과 열매가 모여 있는 거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 식물하고 요 식물하고 조금 틀립니다. 조금 틀리는데 사진상에서 보더라도 잎이 굉장히 긴 걸 상대적으로 긴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학명으로 말하면 긴 흑삼능 그렇습니다. 긴 흑삼능. 그래서 학명도 보면 스팔가니움, 요건 스토로니페름이지만 요거는 이제 자포니쿰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 흑삼능하고 긴 흑삼능하고 같이 모두 다 우리가 삼능으로 정품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작이는 보면 줄기가 삼능형이라고 그랬어요. 잎은 부드러운 현형으로 평평하고요. 줄기 끝에 복산형 화서로 하고 열매는 하고 그렇습니다. 자, 매작이의 그 줄기입니다.
줄기가 보면은 줄기가 이와 같이 삼능형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마디가 있어요. 마디까지 구분할 수가 있고, 잎이 보면 잎이 굉장히 편평하죠. 편평하고 부드러운 선 모양입니다. 열매를 보면은 꽃을 보고 열매를 보면 꽃이 보면 이렇게 줄기 끝에서 복사용 화서로 열매가 꽃이 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위에서 꽃도 보면 이렇게 몇 개 가지로 갈라져요. 그래서 꽃이 피게 되면은 더 정확하게 흑삼능하고 매작이는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 형태의 감별 검색표를 다시 설명을 하자면 줄기가 원주형이냐 삼능형이냐 이걸 가지고 첫 번째 구분하면 되고요. 뒷면이 융기됐냐 편평하냐를 가지고 보수적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꽃이 피었을 때는 꽃 모양이 완전히 다르고요. 과실도 모양이 다른 걸 가지고 식물 형태에서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재 형태의 감별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별 검색표에요. 흑삼능하고 매작이하고요. 매작이하고 이게 정품이고 이게 대체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굉장히 닮은 점이 많습니다. 원래는 그 겉에 색깔이 좀 달라요. 황백색하고 정옥색인데 이걸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모양도 비슷해요. 몸통에 그 환상에 잔뿌리 흔적이 있는 것도 비슷비슷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흑삼능하고 매작이 그러니까 정품하고 대체품하고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흑삼능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다음에 삼능은 매작이는 가벼워요. 그래서 물에다 넣습니다. 물에다 넣었을 때 가라앉냐 뜨냐를 가지고 구분합니다. 여기 단면 색깔도 황백색, 황독색 그랬습니다만은 아주 정밀하게 관찰하는 경우 아니면은 사실 구분이 좀 애매합니다. 흑삼능하고 매작이하고 구분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납작하고요. 황백색, 회백색, 매작이 색깔이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보통 제거하였기 때문에 비슷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칼로 깎은 것도 비슷비슷하고요. 환상의 모양으로 배열된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등등등해서 물에 넣으면 가라앉냐 뜨냐를 가지고 구분하는 그런 포인트로 삼는다 그랬습니다. 절단을 하게 되면 안쪽에 금맥 소점이 뚜렷하고요. 보통 이제 삼능을 수치를 한 것도 가끔 유통이 되는데요. 수치를 하게 되면 단면 색깔이 황백색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품질에 보면은 황백색인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수치된 거가 유통되는 거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흑삼능입니다. 흑삼능의 정품인데 보면은 이렇게 줄기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줄기가 붙었던 흔적을 볼 수가 있고 몸통에서 보면 이와 같이 환상의 고리 모양으로 그 흔적이 잔뿌리 흔적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잘랐습니다. 자르면은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걸 확대하게 되면은 굉장히 점이 많죠. 이게 그 대표적인 특징인 백색의 금맥입니다. 금맥. 정확하게 말하면 금맥 소점 그렇습니다. 소점입니다. 요걸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치를 하면은 색깔이 이렇게 황백색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구분할 때 침수를 하라고 이제 밑으로 가라앉으면 흑삼능이라고 그랬습니다. 수치한 거나 수치하지 않은 거나 흑삼능은 전부 물에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매작이는 위에 뜨고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약재 형태의 감별 검색표를 만든 걸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드러진 거는 물에 넣을 때 가라앉냐 뜨냐는 걸 가지고 구분하는 게가 가장 우선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품에 가공을 하지 않은 거면 잎이 색깔도 좀 다르고요. 색깔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단면 색깔 가지고 좀 구분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삼능하고 흑삼능하고 매작이의 구분은 무게 가지고 물에 뜨냐 가라앉냐를 갖고 구분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능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칩니다. 이 앞서 정리됐던 내용인 강황, 울금, 아출이요, 봉출이죠. 큐큐마 속에 속하는 거 하고 여기 삼능까지 연결돼서 삼능은 이제 물론 속이 좀 다릅니다만은 강황, 울금, 이렇게 아출 또 여기 말하는 삼능 이렇게 네 가지를 동시에 비교해서 익히면은 약재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현재까지 이제 했던 그 내용 중에 혹시 의견을 달리하는 거가 있게 되면은 또 앞으로도 우선 취급을 원하는 한방 약물이나 처방이 있으면 이 메일로 제안해 주면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